안녕하세요. 36서울병원 산부인과 과장 송송아입니다. 오늘은 여성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이로 인해 여러 가지 신체적, 정신적 변화가 발생하는 폐경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연 폐경이란 특별한 병리적, 생리적 원인 없이 자연 발생적으로 지난 1년 동안 무월경 상태가 지속된 경우로 폐경 진단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나중에 결과로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난 6개월간 생리가 없었다고 해서 폐경이라는 진단을 내리지 않습니다. 8개월이 지난 후에 다시 생리를 한 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상적으로 폐경은 1년 동안 생리가 없어야지 진단합니다. 여성의 나이가 약 40세가 넘으면 이미 난소 기능은 쇠퇴가 시작되어 폐경으로 접근해 가는데 이 시기를 넓게 잡아 폐경 이행기라고 부릅니다. 구체적으로 폐경되기 약 2년에서 8년 전의 시기로 이때 호르몬 변화가 가장 급적으로 일어납니다. 보통 생리불순, 특히 생리주기가 짧아지는 등의 증상이 있습니다. 폐경 주변기는 폐경을 기점으로 몇 년 동안이며 폐경 이행기에서 폐경이 된 후 1년까지를 의미합니다. 이 시기에는 난소 기능 저하와 그에 따른 에스트로겐 부족으로 생리불순과 기타 폐경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일반적으로 폐경기 증상이라 일컫는 안면 홍조, 야간 발한, 불면증 등의 징후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폐경의 평균 연령을 조사한 연구 결과를 보면 2003년도 자료는 49.7세, 2016년에서 2018년까지의 소규모 연구 자료에서는 49.9세였습니다. 보통의 경우 49세에서 51세 사이에 대부분의 폐경이 온다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폐경이 가까워지면 생리량이 감소하고 생리하는 횟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반대로 난소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생리 주기는 짧아져서 생리 횟수는 오히려 늘어나게 됩니다. 폐경이 가까워지면서 한 달에 한 번, 25일에 한 번, 21일에 한 번씩으로 생리를 자주 하게 됩니다. 생리량은 물론 나이가 들수록 젊은 때에 비해 줄어드는 감은 있지만 생리량 자체가 폐경을 예견하는 요인은 아닙니다. 생리를 규칙적으로 한다면 생리량이 다소 줄었다라고 해서 아직 폐경을 걱정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정리하자면 폐경 이행기가 시작되면 보통 생리 주기가 불규칙해집니다. 생리량보다는 생리 주기를 체크해 보면 됩니다. 폐경 이행기 시작에는 생리를 더 자주 하게 되지만 점점 짧아져서 그 주기가 3주 미만이 되면 우별한 상태가 되면서 폐경을 바로 앞두고는 생리 주기가 3개월에서 6개월에 한 번씩으로 생리가 길어지게 됩니다. 폐경 연령은 유전적으로 결정되므로 개개인마다 폐경이 오는 시기는 다를 수 있지만 그 외에 인종, 사회적 경기적 요인, 초경 연령, 과거 배란 횟수와는 관련성이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폐경의 평균 연령은 초기 그리스 시대 이래로 거의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49세에 폐경이 온 여성과 51세에 폐경이 온 여성이 있다라고 하면 단순히 유전적 요인에 의한 개인 차이일 뿐이지 49세에 폐경이 된 여성이 51세에 폐경된 여성보다 출산을 더 많이 하고 초경이 빨라서였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만 명확히 폐경을 앞당기는 이유로 확실히 밝혀진 것은 취약 X조호군 같은 염색체 질환 혹은 난소 기능에 영향을 주는 과거의 난소 수술력, 방사선 치료력, 화학적 요법, 자궁 절제력, 흡연력 정도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담배를 많이 피는 여성의 경우에는 평균 폐경 나이보다 더 일찍 폐경이 될 수 있겠습니다. 폐경되기 전인 폐경 이행기에도 종종 난소에서 배량이 되고 정상적으로 기능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피임은 필요합니다. 기록에 의하면 만 57세에 자연 임신된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병원에서 폐경입니다 라고 명확하게 진단을 받은 이후라도 안전하게 6개월간은 기존의 피임 방법을 유지할 것을
대한폐경학회에서는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래 루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폐경 진단을 받고 6개월 후에 제거하는 것을 권합니다. 그건 평균 기대 수명의 비약적인 증가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76년도에는 62.3세이던 기대 수명이 2021년도에는 83.6세로 최고치에 도달했습니다. 전체 수명의 3분의 1이 훨씬 넘는 35년여를 폐경 이후 상태로 보내게 되므로 건강한 노년의 준비 단계로서 폐경 여성의 건강 관리가 더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폐경의 증상은 폐경 초기의 급성, 2, 3년 후부터 시작되는 아급성, 10년 이상 지났을 때부터 문제가 되는 만성 후유증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급성 증상인 혈관 운동 증상이란 안면 홍조, 야간 발한 등을 말하는데 이는 전체 폐경 여성의 75%에서 경험할 만큼 흔하게 나타나며 대부분 폐경 후 1, 2년까지 지속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중 25%에서는 폐경 후 5년이 지난 다음에도 증상이 사라지지 않고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혈관 운동 증상이 지속되면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고 2차적으로는 불면증 등의 수면 장애가 생기고 그로 인해 또다시 신경과민, 집중곤란, 기분의 변화 등 심리적 불편감을 초래합니다. 폐경 후 3, 4년이 지나면 에스트로겐 결핍으로 인해 비뇨생식기 위축이 초래됩니다. 개인의 정도 차는 있겠지만 모든 폐경기 여성이 겪는 일입니다. 구체적으로 질염, 성교통, 회음부 소양증, 빈뇨, 유실금 등의 증상으로 나타나는데 하나하나가 심각한 질환은 아니더라도 일상생활을 불편하게 하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러다 폐경 후 7, 8년이 지나면 점차 골다공증이 발생하고 10년이 지나면 심혈관 질환, 15년 후에는 알츠하이머 병의 발생이 증가하게 됩니다. 특히 한국인 사망 원인의 통계 자료를 보면 1위인 암을 차치하고 폐경기의 만성 후유증과 겹치는 진단명들이 보이는데요. 심혈관 질환, 알츠하이머병, 골다공증은 나와 있지 않지만 대퇴골, 척추골절 등으로 인해서 수술을 하게 돼도 뼈가 잘 붙지 않고 필연적으로 누워서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는데 이때 흡인성 폐렴 등 감염성 질환에 걸릴 위험이 높아지고 그 원인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폐경기를 잘 관리함으로써 2위인 심혈관 질환, 4위 폐렴, 5위 알츠하이머 병 등의 위험성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호르몬 치료가 그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겠는데요. 호르몬 요법을 하게 되면 폐경기 급성, 아급성, 만성 후유증을 완화시킬 수 있게 됩니다. 안면 홍조나 생식기 위축 같은 환자가 당장 호소하는 증상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나타나는 만성 후유증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조기에 호르몬 치료를 시작하게 되면 호르몬을 사용하지 않는 대조군보다도 나중에 골다공증이나 심혈관계 질환 위험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호르몬을 쓸 수 없는 절대적 금기증과 상대적 금기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호르몬 치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폐경 후 10년이 지나거나 60세 이상에서 새롭게 호르몬 치료를 시작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더 많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 이 또한 권하지 않습니다. 호르몬 치료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폐경기의 많은 증상들을 없애서 삶의 질을 높여주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으로는 직접적으로 유방암, 자궁 내막암의 확률을 올릴 수 있고 거기에 더해 암은 아니지만 뇌졸중의 발생 위험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호르몬 치료 자체가 큰 위험성이 있어서 쓰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호르몬 사용으로 암의 발생률이 올라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정도가 호르몬을 사용하지 않았던 그룹과 비교하여 미미하게 확률을 약간 올리는 정도에 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통합해서 봤을 때 호르몬 치료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매우 큰 반면 거기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 확률은 아주 작은 편입니다. 그래도 위험률이 올라가는 것은 사실이 아닌가요? 라고 물으신다면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호르몬 치료를 받는 폐경기 여성들을 무작정 위험에 방치하고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정기적인 모니터링 검사를 통해 이상이 생기지 않는지를 계속 관찰합니다. 이를 통해 호르몬 치료의 많은 장점을 충분히 취하면서 혹여라도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암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호르몬 치료에 대해 무작정 겁을 내기보다는 산부인과에 내원하여 개별적 상담을 하고 거기에 맞춰 본인에게 적합한 호르몬 요법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지금까지 폐경기의 시기와 증상, 호르몬 치료를 통해 폐경기 증상들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모든 여성분들이 건강한 인생의 후반기를 맞이하시기 바라며 좀 더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삼육서울병원 산부인과를 찾아주시면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